한글 같은 경우는 내년쯤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통화 녹음 중에는 이렇게 화면 중간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은 시리가 대답을 해줍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바뀌었죠. 자, 여러분들 바로 며칠 전에 iOS 18.1 베타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번 베타는 퍼블릭 베타는 아니고요, 개발자 베타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한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드디어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이 돼요. 원래는 이게 연말에 나올 거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통화 녹음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iOS 18.1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갤럭시 버즈 3 프로와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이벤트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애플 인텔리전스부터 볼 건데요. 이번에 이게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애플의 AI 기능을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번 iOS 18.1은 아이폰 15 프로와 15 프로 맥스에서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델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iOS 18.1이 지원이 안 돼요. 일단 이걸 사용하려면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언어와 지역을 미국과 영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랑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언어와 지역을 바꾸고 나서 설정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여기로 들어가 보면은 Join the Apple Intelligence Waiting List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기능들이 되는지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Continue를 계속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새롭게 생긴 애플 인텔리전스 토글 이거를 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애플 인텔리전스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 토글을 켠 다음에 몇 분 정도는 기다려야 제대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애플 인텔리전스는 준비가 끝난 거고요. 영어로 언어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어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현재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우선 아이폰의 앱 안에서 타이핑할 수 있는 곳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메모장이나 메시지 이런 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 앱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문장을 교정해 주거나 문체를 바꿔 주거나 이런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영어로 문장을 입력해 봤는데요. 문장 전체를 선택해 보면은 몇 가지 옵션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오른쪽을 보면은 애플 인텔리전스 아이콘 이게 보이죠? 이걸 클릭하면은 전체 글쓰기 도구가 나오는데, 왼쪽부터 해석을 해보면 교정, 제작성, 친근하게, 전문적인, 간결하게 이런 뜻이죠.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그 선택에 맞게 문장을 다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렌들리를 선택하면 좀 더 캐주얼한 문장으로 만들어주고요. 이 프로페셔널을 선택하면 뭔가 좀 더 격식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건 문자 메시지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낼 때 이럴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업무 메일 같은 거 보낼 때는 이런 프로페셔널 기능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프루프리드 이걸 한번 눌러보면은 알아서 또 문장을 수정해줍니다. 보면 세 가지 수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설명도 같이 써있어요. 띄어쓰기나 문법 교정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은 서머리, 키포인트, 리스트, 테이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건 예를 들면 사파리 같은 웹페이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문 기사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면 여기에 라이팅 툴이라고 나오죠. 이걸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방금이랑 똑같이 이 글쓰기 도구가 나오는데, 키포인트를 눌러보면 이렇게 기사의 핵심을 정리해서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이게 간혹 오류가 나는 경우가 아직은 좀 있더라고요. 아직 베타 1이라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웹페이지에서 나온 기사를 요약해주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일 앱에도 요약 기능이 생겼습니다. 메일 앱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상단에 Summarize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메일의 내용을 알아서 요약해줍니다. 참고로 지메일 같은 타사 이메일 앱에서는 작동을 안하고요. 아이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메일 앱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현재 이것도 영어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장문의 메일 같은 경우 정말 뭐 급하게 내가 파악을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엄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리도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시리를 호출하면 이렇게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바뀌었죠.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시리에게 말을 하면
이 라이트가 반응을 해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UI는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근데 애플 이벤트에서 나온 것처럼 시리가 엄청나게 스마트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이번에는 새로운 UI 정도만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똑똑해진 시리는 아마도 내년쯤에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을 한번 터치하면 이렇게 사이드바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를 2번 연속으로 터치하게 되면 시리를 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오면 약간 무지갯빛으로 나오면서 배경화면이 어두워지는데, 이런 인터페이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거는 텍스트로 입력을 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은 시리가 대답을 해줍니다. 이건 좀 새로운 방식이죠. 신박하죠. 제가 여러가지 기능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근데 이게 영어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국내 유저분들한테는 이게 아무리 좋은 기능이라고 해도 크게 와닿을 것 같진 않아요. 한글 같은 경우는 내년쯤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루빨리 좀 지원이 돼서 국내 유저분들도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iOS 18.1에서 국내 유저분들이 가장 기다린 기능이 하나가 딱 들어갔는데요. 바로 통화 녹음 기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이 통화 녹음 기능은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통화 중인 상태에서 화면을 보면 왼쪽 상단에 새로운 아이콘이 하나 생겼죠. 이걸 클릭하면 통화 녹음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통화 녹음 안돼 멘트가 나오는데요.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좀 이상하게 나와요. 아마 제대로 지원이 됐으면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겠죠. 이 멘트는 상대방한테도 동일하게 고지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통화 녹음 중에는 이렇게 화면 중간에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통화 녹음을 끄고 싶다면 여기 있는 중지 버튼을 누르거나 통화를 종료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녹음된 파일은 메모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누르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사문 보기, 이런 기능들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 한국어가 지원이 되면은 그때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게 상대방한테 통화 녹음이 된다는 알림이 가게 되면은 이걸 누가 편하게 통화를 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이런 멘트가 나온다, 그러면 이 통화 자체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내가 필요할 때 이제는 통화 녹음을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iOS 18은 애플 인텔리전스 이외에도 소소한 변화들도 있는데요. 우선 키보드의 이모지를 보면은 이제는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이전에는 이 한 화면에 40개 정도의 이모지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크기가 커지면서 28개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확실히 보기에는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iOS 18에서는 잼모지라는 기능도 새롭게 들어갈 예정인데 이건 사용자가 직접 이모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번 iOS 18.1에서는 아직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챗 GPT도 이제 시리에 탑재가 될 예정인데 아쉽게도 이것도 아직은 지원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iOS 18.1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아직 한국어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특히 국내 유저분들은 아이폰의 통화 녹음, 이거를 가장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가 iOS 18.1부터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식 버전에서도 iOS 18.1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아이폰 16의 출시와 동시에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iOS 18, 그러니까 iOS 18.0 이 정식 버전은 아이폰의 출시와 맞춰서 9월달에 나오는데 이 18.1 정식 버전 같은 경우는 아마도 10월달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상이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정식 버전의 통화 녹음도 그때부터 지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티룸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